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내 암호화폐 지갑을 흔들 수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들썩이고,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겠죠. 결국 채권 금리는 오르고 시장에 돈이 마르는 이 연쇄 반응. 이게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도미노의 경로고요. 이 도미노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까지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유가 충격, 채권 시장의 반응, 그리고 암호화폐 유동성 위기까지 차례대로 짚어볼 겁니다. 여기에 이란의 해시레이트 리스크라는 변수도 있고요. 마지막엔 위기와 불확실성 두 가지 시나리오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내 지갑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예전엔 그랬죠. 암호화폐는 뭐랄까 디지털 금처럼 혼자 따로 노는 자산이라고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통 금융시장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요. 거시경제라는 큰 바다에 같이 떠 있는 배가 된 거죠. 이제 파도를 혼자 피할 순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유가 충격이죠. 그리고 그 진원지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2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 5통 중 한 통이 매일같이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그 즉시 전 세계가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만으로도 유가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리는 거죠. 해협을 실제로 막지 않아도 그냥 배 지나가기 무서워지고 보험료만 올라도 기름값은 바로 뛰어오릅니다.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심지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유가가 이렇게 뛰어오르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충격이 금융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 곧바로 번지면서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되죠. 이 흐름을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기름값이 오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란 공포가 퍼지죠. 둘째, 그럼 중앙은행, 예를 들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셋째, 시장은 바로 반응해서 국채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돌던 돈, 즉 유동성이 바싹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바로 에너지 충격이 금융 전체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인데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예민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돈이 어떻게 마르는지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막 찍어내면 시중에 있던 돈이 스펀지처럼 정부 계좌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는 오르겠죠.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시장의 돈줄이 이렇게 마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죠. 어떻게 수도꼭지가 잠기는지 한번 보시죠.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이걸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암호화폐나 기술주 같은 고위험 자산들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도 같은 거예요. 왼쪽 위에 중앙은행의 결정이 있죠? 그게 시장 금리를 거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암호화폐 같은 자산 가격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좀 특별해요. 외부 충격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이걸 확성기처럼 증폭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되죠. 파생상품 시장에선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죠.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작은 충격 하나가 연쇄청산이라는 쓰나미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단 1시간 만에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갑작스러운 거시 충격이 레버리지를 잔뜩 낀 파생상품 포지션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동성 문제 말고도 오직 암호화폐 시장에만 해당하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자체의 안정성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란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파워, 그러니까 해시레이트의 약 2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 꽤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제 분쟁이 터져서 이란의 전력망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채굴 능력의 최대 5%가 한순간에 오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블록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 수수료는 치솟고 네트워크 괜찮은 거 맞아? 하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두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왼쪽, 지속적인 불확실성 시나리오. 이 경우엔 투자 심리가 계속 눌려있고 비트코인은 지루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오른쪽, 심각한 위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건 정말 끔찍하죠. 2022년 같은 폭막장이 재현되고 어쩌면 또다시 기나긴 크립토 윈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면서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특히 채권 시장과 국제 유가를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됐으니까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저 멀리 중동의 유조선과 내 암호화폐 지갑 사이에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대한 거시경제의 충격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험난한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